네, 정치 담당하는 백지훈 기자와 함께 4.7 재보궐선거 결과와 그리고 내년 대선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백지훈 기자, 네.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이 원내대표 선출과 당대표 선거를 앞당기기로 했죠. 네네. 이유가 뭔가요? 네,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은 맞는데요. 사실 이게 일주일짜리입니다. 네. 왜냐하면 다음 주에 바로 그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선거를 치릅니다. 네. 그러면 그 예정된 일정을 이렇게 앞당기는 것이지 비대위 체제로 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네. 그들의 속내는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 LH 사태 같은 외부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당을 쇄신하기보다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에 내부 결속에 좀 더 집중하겠다 네. 말씀하셨고, 대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. 예. 이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텐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 국민의힘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국민의힘이 지금 사수 만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서 승리했습니다. 네. 이 여세를 내년 대선까지 몰고 가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생각인데 문제는 이 당내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네.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얼마 전에 퇴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있는데요. 이들이 제3지대에서 대선을 준비하게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합당을 하게 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 좀 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기 때문이군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이번 재보선 선거 과정에서 이 민주당도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?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유권자 수가 4,200만 정도였습니다. 이 가운데 광주가 116만, 전남이 157만, 전북이 152만 명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부산의 유권자 수가 295만 명입니다. 광주, 전남을 합쳐도 부산만큼도 안 됩니다. 네. 그런데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호남의 한 표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표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네. 했고요. 광주 왔었던 그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4분의 1이 호남이다. 그런데 이 4분의 1이 합쳐서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3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이 호남은 역대 선거에서도 전략적인 투표를 통해서 실제 표수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. 네. 내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호남을 잡지 않고는 대권을 잡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도 호남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. 네. 4.7 재보선 결과와 내년 대선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백지훈 기자, 수고하셨습니다.